여러분 식민지하고 제국주의 관계가 뭐라 그랬었죠? 원료를 수탈하고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자, 얘들이 원하는 원료가 뭐였었죠? 쌀이었었죠. 언제까지? 10년대, 20년대까지는 이게 중심이었었습니다. 10년대, 20년대까지는. 자, 쌀 뺏기 위한 사업이 뭐로 이어졌었죠? 토지주택 사업과 뭐로 갔었다? 산미증식으로 갔었다. 자, 근데 얘들이 원하는 원료가 바뀌죠. 전쟁을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1918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갖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라고 파리 강행을 열었었는데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한 나라가 누구였었죠? 일본이었었습니다. 그게 뭐다? 만주사변입니다. 세계가 다시 전쟁 체제로 접어든 겁니다. 이게 2차 대전의 먼 시작이에요. 이게 2차 대전에. 1930년대부터는 일본이 전쟁 국가로 돌입하게 되는데 전쟁 국가로 돌입하면서 얘들이 원하는 원료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다? 사람 자체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물자. 무슨 물자? 전쟁 물자. 원료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물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본격화되는 게 언제죠? 37년 이후에 본격화가 됩니다. 자, 이 전쟁 물자를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게 법을 만든 게 뭐죠?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나름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국가총동원법은 구체적인 입법이 아니라 총괄적인 입법이에요.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개별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별법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뺏는 게 뭐였었죠? 하나가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뭐다? 물자입니다. 물자. 사람을 뺏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군대겠죠. 하나가.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노동입니다. 노동. 다시 갑시다. 군대 동원하는 법이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야, 니네들이 지원해서 가는 거지? 지원병. 이제는 지원 묻지도 않아. 이제 강제 징집. 이걸 뭐라고 하죠? 징병. 다시 갑시다. 뭐 지원병령이든 징병령이든 이거는 뭐 뒤에 있는 게 정상일까요? 이거 뒤에 있어야 된다고. 이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노동동원은 뭐 있죠? 징용이라고 하죠. 징용령. 징용령이라는 것도 뭐 뒤에 있어야 정상일까요? 저 뒤에 있어야 정상이라고. 뒤에 있어야지. 징병법이라는 것은 법은 43년에 나오는데 44년에 본격화됩니다. 실제 실시되는 것은. 39년에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계속 개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노동동원에서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동원이 있었었죠. 그게 뭐였었죠? 여성들의 성을 동원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게 뭐다? 그 성을 동원하는 게 만주사변 때도 데려갔었다라고 해요. 중일 전쟁 때도 데려갔었고 이때도 붙잡아갔었는데 이때는 근거법을 만들어갖고 합법화시킵니다. 여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든 게 언제라고 이게 44년. 이게 망하기 직전에 발악을 한 거라고. 이 발악을. 물자 동원은 뭐 있죠? 물자 동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조선 산금령이든 아니면 배금령이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뭐라고요? 그게 요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물자 동원의 핵심적인 말이 배급과 공출입니다. 이거랑 관련된 법이 있다면 어디 들 거라고요? 요거 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본이 뺏어가는 뭐가 바뀌었다? 원료가 바뀌었다. 원료의 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쌀을 완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때 쌀이 다시 필요했고 조선 산미증식력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하는데 큰 성과 내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물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 이게 중심이 바뀌었다라는가. 쌀만에서 뭐로? 사람이나 포괄적인 물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